자, 오늘의 주제는요. 사업을 하면서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 AI가 인간을 대체한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되게 불안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면 그쪽으로 자꾸 그러면 불안하고 우리 일자리가 자꾸 없어진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왜 생기냐고 막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인지를 하고 알면 인제 바꿀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대로 가게 돼 있거든. 그럼 나라는 사람이 내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다음 준비를 그냥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진대. 불안해, 불안해. 끝.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첫 번째가요.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극대화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자동화를 시키니까 생산이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인제 지금 이젠 데이터 막 코딩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AI를 쓴 기업들이 어떤 시너지가 나고 효율성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실비나 이런 보험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잘 못 느끼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보험이 개인이 보험을 들어요. 그러면 개인이 보험을 드는데 이 보험사가 인제 환자가 치료를 했어. 그러면 의사가 치료를 했는데 입원을 했다 칠게요. 근데 3 일만 해도 돼. 이 보험에서는. 보험회사는 3 일만 해도 되는데 의사가 봤을 때는 이 환자는 이틀 더 연장해서 한 5일 정도 해야 돼. 그래서 5 일을 입원시킨 거예요. 그러면 보험비 청구를 5 일치를 또 받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 의사 쪽 병원 쪽에서는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하고 이쪽 보험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그걸 가지고 청구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문서 작성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고런 내용들이 이젠 누가 하고 있다?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3 개월을 경과를 했는데요. 한 2,500 건을 했고 그러니까 시간 단축도 되고 그리고 얼마의 비용이 절감됐냐? 10억 원이 비용 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3 개월 만에 10억 원이면 회사에서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요. 사람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실수 없고. 그래서 자꾸 기업에서 그거를 안 쓸까 했을까요?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건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기업인이라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물가 치솟고 기업에서 계속 쪼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동화 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CEO 마인드 그러니까 돈은 어쨌든 큰 거시경제를 봐도 큰 손들이 움직일 때 우리가 서민들 개미들이 막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 또 AI가 자꾸 발달이 빨라지는 게 뭐냐면 "가짜 노동자를 찾는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직장 회사에 만약에 10 명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막 직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 뭐 과장, 부사장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하는 게 빡실까요? 아니면 여유로울까요? 노련미도 있고 여유롭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렇게 다 노동을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양심상 엄청 하는 척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AI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제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며 뭐 이런 데이터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 노동자를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노동자를 어떻게 돼요? 인제 자르는 거죠. 근데 사람은 감성적이죠. 사람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러는데 기계는 어때요? AI는. 감성적이지 않잖아요. 데이터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인제 가짜 노동자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럼 또 이것도 비용 절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세상 그러니까 점점 어떤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진짜 노동을 하는 사람만 살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뭐라 그랬어요? 어벤져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 하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의 그 일을 저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 속도가 '아 그렇게 가고 있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요 인제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실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제 저희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이 인제는 민영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민영화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겠죠. 실제 우리는 실비가 너무 보험이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 정말 그 외국분들이 한국에 오면 병원 순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사실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이. 근데 이게 인제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사우나가 어려웠을 때 돈이 인제 막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다 해지하셨었거든요, 보험을. 그러다 보니까 해지하고 간암에 걸리셨는데 이 병원비가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아프셔 가지고 이제 병원비 뭐 이렇게 눈 수술하시고 막 하셨는데 그게 몇 달? 몇 번 치료했는데 그냥 한 700 정도 쓰셨던 것 같아요. 무슨 검사해 갖고 150만 원 들고 뭐 했다고 또 500 인가 600 눈 수술 뭐 했는데 600 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보험을 드는데 그런 AI가 이제 고렇게 그런 데이터를 막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 데가 빨리 되겠죠. 그러면 변호사, 검사 이런 머리 쓰는 직업들은 누가 다 대처할까요? AI가 대처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면 그 AI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시너지를 다 하게끔 회사가 그걸 잘 살려서 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 AI를 그 이렇게 뭐지? 그 막 검색해 주면 요즘에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 어플을 하나 소개를 받았는데 저희 친언니가 하나 알려 줬고 해 줬는데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조사하기가 쪼끔 어려운데 다 나와, 다 나와. 그래서 너무 저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단축되고 나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대박이고 뭐야 이런 사람들은 쪽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화를 통한 안전성 증가다 이거예요. 저는 진짜 빨리 AI가 발달됐으면 하는 사람인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운전하다가 졸음운전 맨날 저는 졸음운전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또 교통사고 또 났거든요. 저번에. 그러니까 연속으로 2번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 오히려 사람보다 기계가 더 사고를 안 낸다는 거죠.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더 발달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에 맞게 솔루션이 진화된다 이거예요. 뭐냐면 아까 그 보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런 이제 사람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계속 내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할 수 있는데 이 AI는 데이터 분석으로 계속 쌓이면서 어떻게 돼요?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도 좋게 해 주고 그리고 그 변호사도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내가 그 인공을 썼어, AI를. 그러면 이 의사의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솔루션을 제안해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편하잖아요. 저도 벌써 딱 써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써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전혀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포인트가 있었죠? AI는 감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면 감성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성적인 일이 뭐예요? 기독교, 막 종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없어지는 직업도 있지만 새로 생기는 직업 중에서 종교도 잘 됐었고 그리고 인제 뭐 투자 막 이쪽.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애터미. 애터미도 여러분 감성적인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잖아요. 그거 로봇이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 이론은 다 알아요 여러분. 애터미 좋고 싸. 그리고 가입비 없어. 월간 유지비 없어. 나보다 나은 사람 나와. 다 아는데 조직이 나가고 이탈되고 어떤 데는 잘 되고 그게 뭐예요?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성적인 게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기분이 나쁘고 좋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직이 없어졌다가 잘 됐다가 고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야,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직장, 30대가 아니구나. 30대가 아니구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중산층이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 그리고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그리고 통장에 1억 원 이상 보유, 그리고 해외여행을 1년 이상 한 차례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나라별로 좀 다른데 특히 우리나라는 좀 그 물질적인 게 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막 다 따라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엊그제 저희 가족 모임을 했었는데 우리 친척 오빠의 그 딸내미가 1년을 갔다가 아빠 나 유학 가고 싶어요. 유학 가고 싶어요. 캐나다 가고 싶어요. 그거를 1년간 계속 쫄랐대요. 절대 기러기 아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절대 안 보내려고 했는데 1년간을 계속 가고 싶다고 했던 게 뭐냐? 친구들이 다 가니까 가고 싶어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에 꽂혔던 거는 가야 되는 이유가 친구들도 다 가고 나도 그래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나중에 그렇게 갔는데 잘 되면 다행인데 뭔가 끝 목표를 다 이뤘을 때 뭔가 허무함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왜 가야 되며 뭔가 Y가 정확히 있어야 흔들림도 없고 이 멘탈이 생기는데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따라 하려고 그러고 하면 있잖아요.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 쫓아오면 망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해. 그래 잘 되고 있어. 나도 최국장처럼 저렇게 해야지. 근데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를 만들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나를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가래인가 찢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나는 안 되는갑다. 그래서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성향이고 나는 어떻게 버틸 것이냐 나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내 색깔을 바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잣대로 모든 거를 내 파트너한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배가 산으로 간다. 그리고 반드시 갈등이 생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나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오늘은 좀 알려드릴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애터미 제품이 좀 잘 팔려 나갔으면 좋겠잖아요. 왜 멤버십을 가입을 했는데 매출이 팍팍 떴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야지 또 우리가 수당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품은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임페리얼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여러분 장노수 아세요? 장노수? 장노수 모르시죠? 장노수가 뭐냐면 일단 우리 몸에요.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 면역 있잖아요. 면역 세포 우리 NK 세포 뭐 T 세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바로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 소장에서 70%를 만든대요. 대박이죠, 여러분. 근데 그 소장 안에서요. 그 융털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면 이거는 그 의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카톨릭 대학교 의사가 이 애터미의 해모임과 유산균과 논이를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장누수에 대해서. 자, 그럼 장누수를 얘기하기 전에 융털. 소장 안에 이렇게 융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손같이 이렇게 모양인 거 있죠? 요게 길고 짧고 있죠? 근데 이게 소장은 뭐 하냐면 소장은 이 수용성 영양분 그리고 지용성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장누수라고 하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되는 걸. 그래서 막 살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장누수라고 하는데 요렇게 지금 긴 거 있죠. 길고 짧은 거. 요게 쪼그라들면 흡수가 안 된대요. 그럼 이 쪼그라든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펴줘야 되죠. 그래야 면역력이 좋아지고 유익균이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 유산균, 논이, 해모임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누술 때문에
그 면역 물질은 소장에서 만드니까 거기에 융털이 있는데 융털이 쪼그라지면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나 먹기만 하면 막 그냥 그리고 대장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저는 처음에 대장이 그런 줄 알았었는데 대장이 뭐 하는 거였더라? 여기 적었어. 대장은 이제 수분을 흡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소화 안 되면 갑자기 막 설사하는 분들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역할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장이다 이거예요. 소장의 그 융털에 이 장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뭘 먹어야 된다고요? 해모임, 노니, 그 다음에 유산균입니다.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제 장이 튼튼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 좋아지는 뭐 비타민 C, 멀티비타민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먹어야 되는 것들은 꾸준히 드신 분과 안 드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날 때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먹어도 뭐 그런 것 같은데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다 보면 그거를 느끼더라 이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아프신 분들은 금방 느껴요. 그리고 저는 애터미에 있는 노니가 저한테는 맛이 없는데 주변에서는 노니를 너무 잘 먹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야 노니 진짜 꼭 먹어야 돼 막 꼭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노니가 너무 싫은데 했는데 애터미 중국에서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이 노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니가 진짜 오리지널을 먹으신 분들은 그 맛을 알잖아요. 됐다 맛없대요. 난 지금도 애터미 것도 맛없는데 됐다 맛없는데 그걸 먹다가 애터미를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오리지널 한번 노니를 먹어봐야겠어. 진짜 됐다 맛없는 걸 먹어야지. 이야, 이 애터미 노니 진짜 맛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중국 사람들은 애터미 노니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맛없는 노니를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애터미가 만든 노니를 먹어야겠다. 그러면 벌컥벌컥 마실 수 있잖아요. 염증이 끊어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꼭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업하다가 이제 우리가 뭐가 있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네트워크 경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애터미를 한 1년, 2년 했는데도 월간 유지비 가입비가 있는 타다 단계로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애터미 깊이를 모르는데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왜 모를까요? 조직이 한두 명밖에 없어서 그래요.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한 번에 각인이 딱 되는 말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이건 진짜 총단장님이 야 적어라고 가르쳐준 거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월간 유지비가요 진짜 없어야지 정말 성공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6개월에 아무 매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탈퇴되죠. 그럼 우리는 얼마를 사야 돼요? 그 코드를 살리려면? 아무거나 사면 되죠? 그럼 우리 최하 금액이 얼마예요? 물티슈가 2,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6개월에 2,000원 한 번 살리고 한 사람당이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살리면 또 2,000원이죠. 근데 타 회사는요. 1인당 평균 20만 원입니다. 그럼 평균 1인당 20만 원인데 1년 살리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1인당 240만 원. 한 사람. 그러면 5년을 살린다라고 칠게요. 5년 살리면 얼마일까요? 한 사람당 1,200만 원이에요. 야, 여러분. 그러면 그 한 사람을 1,200만 원씩 여러분 내주실 거예요? 그 사람 가입했다고 그거 하냐고, 1년 동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5년 반 만에 얼마 들어요? 10,000원. 그럼 엄청 쉬운 거죠. 근데 그게 10명이라고 칠게요. 왜 사람들이 그거에 가슴 깊이를 못 느끼냐면 한두 명만 하니까 모른다니까? 근데 그게 10명이 있다고 합시다. 평균 20만 원이잖아요, 한 사람당. 그러면 그게 10명이라 치면 우리는 10만 원이에요. 1년에. 근데 타 회사는 얼마예요? 야, 이게 딱 꽂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월간 유지예요. 다 빚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유지를 할까요? 우리 대실적 있죠? 그 포인트. 그 대실적을 계속 인정시켜준다 그러거든요. 안 없애준다 그러니까 개똥 붙듯이 계속 월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어떤 희망을 갖고? 여기가 계속
1억 포인트가 뜨는데 반드시 우측에도 내 소실적에도 이런 대발이 최진아가 나올 거야 하고 희망 고문으로 계속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된다 안 된다? 미래가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좀 숫자로 얘기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1년에 10명이라고 딱 쳤을 때 1억 2천이니까 딱 어때요? 완전 10명밖에 안 되는데 1억 2천이 그냥 유지비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가 또 들어가죠? 가입비 들어가잖아. 그럼 가입비가 보통 이제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도 있어요. 그거 되겠냐고. 야, 그러니까 이게 애터미를 들으면 막 떨어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 없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어서 그래요. 왜? 내가 그 길을 가보지를 않으니까 그냥 그 한두 명 가지고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요 코앞에만 보지 않고 먼 숲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거시경제도 좋아했던 게 뭐냐면 이 미시경제 요 안에서만 사건 사고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거시를 본 다음에 금리 상황은 어떻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체 흐름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어떻게 해요? 큰 거를 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막 내가 키워줄 테니까요. 최 국장님 우리 회사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아유, 절대 안 가죠. 왜 가요? 이 애터미 좋은 회사를. 거기다 금상첨화로 또 제품도 좋고 싸. 근데 왜 안 하냐고, 사람들은. 그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 감정과 그 떨림을 막 에너지 있게 쏴야 되는데 되는 거야. 하는 거야. 씨, 이거 될 것 같은데 나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그림이 없어서 그래요. 큰 그림. 그게 요 안에만 있다 보니까 내 주변의 안에만 보니까 나는 인맥도 없고 나는 판매도 못하고 나는 사람도 없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세미나에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혀서 듣고 그냥 내가 배운다 생각하고 그냥 내가 스스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 때까지 꾸준히 계속 버티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애터미도 안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가입비가 없는 일도 못 하는데 다른 사업을 한다고요? 택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얘기할 때 당당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너가 할 거는 애터미밖에 없는 거야. 야, 너는 판매도 못해. 사람도 없어. 너는 돈도 없어. 그럼 너 뭐 해야 돼? 애터미밖에 할 거 없잖아. 그래서 앉아 있으라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미나에 앉혔을 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을 때 눈치 주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쨌든 그 시너지, 사람이 많다는 그 군중 심리가 되게 중요해요. 응? 와, 여기 왜 이렇게 사람 많아? 뭐 나만 몰랐던 거야? 막 이런 거를 비전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점점 빠져나가? 저희 엄마 산하에 한 분이 다단계 이제 물다단계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인테리어 하다가 이제 물다단계를 하셨는데 그분이 물을 마셨는데 효과를 봤어 아무튼. 여러분 근데 어떤 다단계든 제품에 반한 소비자가 사업자가 됩니다. 그 물다단계가 물을 마셨는데 비싸요. 효과를 쭉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 몇 사람한테 전달할 때 팔려 나갔어. 팔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업을 하신 거예요. 사업을 하셨는데 남성이다 보니까 회사 매출과 시스템에 참여한 인원수를 체크하셨더라고요. 확실히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그 회사가 성장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면서 그 인원수를 체크를 했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갑자기 인원수가 점점 빠지더래. 그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가 없어졌대요. 한국 회사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에서 나 돈 벌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갔을 때 혹하지 마시고 내가 거기서 당장 돈 벌면 뭐해. 연금성 시스템 소득처럼 꼬박꼬박 받으려면 회사가 안 망해야 되는데 그분은 효과를 봐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한국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 회사가 망하다 보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럼 나는 열정과 돈과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허무하잖아요. 그리고 다단계라고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돼요? 신뢰까지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해주시고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도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나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의 신뢰는요. 이 세월인 것 같아요. 시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 사업한 게 벌써 3년 됐어? 벌써 4년 됐어? 저라는 사람도 애터미에 더 신뢰가 있는 건 뭐냐면 제가 7년이라 8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7년을 했다는 거에 또 기본 신뢰가 있어요. 꾸준히 하나를 계속 했네?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래 보세요. 되나? 그래서 그런 신뢰도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업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 오늘 사업의 핵심은 이제 우리 아까 로봇이 없는 게 감성적인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감성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감성적인데 이 감성적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성 기복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조직이 이탈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연속 2번 난 거예요. 일주일이면 월요일 날 사고가 났으면 월요일 날 얘를 지금 요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월요일 날 사람을 쳤어. 오토바이를. 그 안 그래도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두렵고 막 이제 핸드폰도 못 잡겠어. 근데 이틀 뒤에 바로 바퀴가 탁 터져서 핸들이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고속도로에서. 그 나는 운이 좋아서 그래도 거기 이렇게 부딪혀서 탁 스탑을 하면 되겠다라는 순간 그 우연히 한블리라는 그 교통 이렇게 안전 그거를 봤던 게 있어서 그게 브레이크를 잘못 밟으면요. 얘가 이렇게 헛돌아요. 그러면 엄청 사고 나거든. 그래서 제가 이게 막 이렇게 돌았을 때 빨리 벽에 가갖고 팍 부딪혀갖고 스탑을 시켰어요. 다행히 그땐 차가 없어서. 근데 내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연속 차 사고가 2번 나니까 내 차가 진짜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내가 순간 욱하니까 신랑한테 전화해갖고 나 이거 차 폐차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폐차시킨다고 욱하는 마음에 너무 이 차가 꼴배기 싫고 막 이 분노 조절이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열받아서 막 폐차시키겠다고. 근데 아빠한테 또 전화해서 아빠가 이제 운전은 너무 정확히 훨씬 잘하니까 제가 또 이제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거 폐차시킬 거라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랬더니 아빠가 되게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폐차시킬 필요 없어. 너 차는 더 타도 돼. 이랬는데 처음에는요. 그 말도 화가 난 거예요. 아이씨 내가 그러면 죽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죽을 뻔했는데 그럼 내가 이거 지금 이거 더 타라는 거야. 뭐 더 화가 막 난 거예요. 딸내미 나 같으면 이제 막 우리 딸 더 좋은 거 타.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직 더 타도 된다는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아빠가 싫다고 나 바꾸라고 내가 막 승질을 막 냈더니 아빠가 야 그러면 야 폐차를 시키지 말고 네 차는 일단 중고로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험이 되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준 거죠. 왜 내가 지금 막 혼이 나가버렸잖아요. 막 2번 사고가 나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이성적으로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험이 어차피 되니까 차를 고쳐서 중고차를 팔면 너는 400 정도는 받을 수 있어. 야 바보냐 폐차하면 똥차야 몇십만 원밖에 못 받아 이러는데 갑자기 순간 나도 400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순간 갑자기 이성적인 판단이 400? 이래가지고 그래 400 팔 거 그거 야 그 돈으로 차라리 렌터카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이성이 돌아와서 근데 그 공업사 아저씨가 그때는 제가 폐차한다 그랬을 때 그 아저씨가 먹으려고 그랬어. 이게 있잖아요. 웃긴 게 뭐냐면 폐차하실 거죠? 뭐 하실 거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빠가 제가 이성을 잃으니까 그 사람을 바꿔주래.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요. 폐차하지 마시고요. 다 싹싹 수리한 다음에요. 이거 중고차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딱 끊고 나서 이제 저는 그 같이 공업사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업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사장님 맞아요. 아버님 말이. 이 차가 폐차하기는 좀 아깝죠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니까 감성적이면 내가 뭔가 순간 판단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중고로 팔 생각으로 제가 그래서 계속 뭐라 하냐면 나 근데 무조건 차 바꿀 거야 이번에는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때는 그래 야 이 새끼야 바꿔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막 찾았어 막 신나서 막 찾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찾아주겠다고 막 찾아주는데 애터미 색깔 차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소형차를 타고 싶었던 거예요. 자꾸 차가 은근 제 차가 좀 큰 편이래요. 그래서 자꾸 타고 이렇게 이 주차도 막 팍팍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는 좀 소형차 이제 SUV를 타고 싶어가지고 아는 분이 이걸 계속 차를 검색을 해주고 있는데 이 애터미 색깔에 있는 하늘색 차가 너무 이쁜 게 있어갖고 아 이거 할래 이거 할래 그랬어요. 처음에는 중고차로 좀 아빠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는 툭 하면 사고를 잘 내니까 니는 새 차 사봤자 의미가 없대. 중고차 사요. 너는 한 10,000km 타는 거 길 잘 들어준 거 30,000km 미만 50,000km 미만 거 타면 딱 좋아 그랬어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 아는 분이 막 찾아주고 있었는데 그 제가 원하는 차가 딱 있었는데 그게 차 사고가 난 차인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있어서 별로 좋지 않거든요.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저는 처음에 아 그냥 살래요 막 이랬더니 뭔가 막 나는 그 차를 빨리 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보니까 그때는 이성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도 아 빨리 저 이거 할래요 막 그랬더니 좀 차분하게 알아보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시간이 또 흘러갔어. 그래서 이제 차를 받았어요. 결국 한 2주 걸리더라고요. 2주 만에 제 차를 딱 봤거든요. 근데 너무 새 거가 된 거예요. 제 차가 새 거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어? 3년 더 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 그래 3년 더 타고 그냥 렌터카 뭐 이것도 그 할부 나가 저는 차가 할부가 안 나가고 기름값만 나가면 그것도 효율성 있는 거잖아요. 차값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아 그래 씨 내가 또 차 바꾸려면 또 그것도 몇십만 원씩 나가는 것도 씨 아까워 죽겠는데 그걸 차라리 후원이나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아 그래 3년 더 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감성적이면 안 돼요. 저도 엄청 F였거든요. 근데 이제 신랑이랑 살다 보니까 이제 이성적이게 조금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이놈의 이 충동이 저도 이게 분노 조절 장애처럼 막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일에 뭐가 팍 방해가 되거나 막 나의 뭔가가 위험을 느끼거나 막 이랬을 때 순간 막 돌아버리는 그게 있거든요. 저도 주체를 못해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애터미 안에서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스폰서와 파트너와의 이제 싸움을 제일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어차피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각자 열심히 하면서 그냥 피하면서 내 갈 길을 각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그걸 부딪히려고 해봤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터미의 장점은 가입비, 지입비, 유지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다 보면 그 파트너들이 계속 나로 인해서 밑에 파트너 사람들과 이제 매출도 뜨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각자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그게 점점 시너지가 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애터미는 그 감정 조절만 좀 컨트롤이 되면서 그래서 이덕호 총단장님은 뭘 잘하라 그랬죠? 애터미에서는? 헬렐레가 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진짜 잘해줬는데 사실 애터미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일 불만이 많아요. 제일 연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많이 도와주는데 제일 그 연락 잘 안 하는 스폰서한테 꼭 제일 연락 자주 하는 사람 욕하고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자주 소통해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석이거든요.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나 좀 도와줘라는 응석이에요. 근데 내 상황도 있고 그 상황도 있고 다 누구나 자기만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도 도와주면 너무 좋겠는데 내 에너지도 안 되고 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못 도와줘.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계속 그냥 사과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고 싸우지 말고 나도 못 그러면서 스폰서가 이렇게 다 밑에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럼 본인들도 이해를 해요. 아, 그래. 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 파트너들 거 지금 포인트 받고 있는데 미안하지.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으면 아 그래 그냥 좀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걸 갖고 막 생색내고 막 후원했다고 생색낼 필요도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사과다. 왜? 사람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 그냥 처음에는 좀 섭섭할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게 돼요. 아, 그래. 나도 내 파트너 지금 못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막 갑질을 하거나 막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도 지금 억울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이제 좀 지혜롭게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받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다. 그래서 적절한 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게 계속 도와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당연하듯이 또 파트너분들이 끝도 없이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스폰서는 돈을 엄청나게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스폰서가 후원하는 걸 파트너는 모르니까. 왜요?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그 길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뭐 임페리얼님이 그냥 돈 다 벌어가는 줄 알았어요. 막 위에 스폰서님들도. 근데 해보니까 어떻더라? 안 그래요. 그만큼 번 만큼 또 많이 후원을 합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뭘 알겠냐고. 근데 그거를 내가 막 먼저 가르치려고 해봤자 갈등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계속 그냥 아유 죄송해요. 아유 미안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후원을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후원도 잘 못하면서 왜 이렇게 돈 생색을 내고 갑질을 그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이러고 또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돈을 실제 내가 저렇게 후원을 잘 못하겠어. 그러면 그 후원이라는 건요, 여러분, 막 여러 사례가 있어요. 밥을 사주는 것도 후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밥도 못 사줘. 내가 파트너한테도 얻어먹어. 그러면, 이게 적절한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적당히 하시라 이거예요, 적당히. 왜? 만나는 이유가 뭐야? 파트너가 후원 동행을 요청했어. 근데 내가 상황에서는 돈이 안 돼. 그래서 내가 파트너한테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적당히 자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좀 요령껏 하셔야지 이게 애터미가 진입장벽이 쉽죠. 가입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오기는 쉬운데 뭐가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내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의가 없을 수 있지? 어떻게 무례할 수가 있지? 이런 고민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이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우리 가입비 진입이 없으니까 이게 무한 단계로 진짜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감수해야 되는데 내 색깔로 다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애터미는 미래의 대책을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이 애터미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만만하진 않다. 언제? 조직이 막 생길 때. 어떤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말고요. 남. 나와 건너 남과 나와 사업을 할 때 열정적인 사람이 나왔을 때 어렵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 사람도 일을 하는데 돈을 막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거를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은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나는 근데 그 사람이랑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나는 그 사람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게끔 환경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AI처럼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감성적으로 나 얘 싫으니까 쟤 버리고 딴 사람 찾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임페리얼님이 이도우 소나님도 어떤 사람이 많으면 사건 사고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뭐 하이리빙하고 막 그런 거 이제 아메 하시고 하셨을 때 이게 줄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 사례가 있는데 뭐 도전을 한다, 직급 도전을 한다. 그러면 7줄이다, 3줄이다 이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요 사람은 진짜 비유 못 맞추는데 막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사람은 나를 잘 따를 거고 요 사람은 같이 할 거고 근데 요 사람 피곤하네? 그러면 이제 술을 드신대요. 근데 술을 먹으면 해결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술을 드시고 막 글로 쓰셨대요. 글로 다 써서 이렇게 해결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음날 술에 깨가지고 글을 딱 봤는데 어떻게 하더라? 개판이더라. 왜 개판이냐면 예를 들어 줄이 이렇게 세 사람, 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세 명을 끌고 가야 돼. 세 명을 끌고 가는데 얘가 조직이 큰데 얘가 진상이야. 근데 내가 쟤를 끌고 가면 이제 술을 먹었을 때는 아씨 그래 내가 저 D라인을 네 번째 줄을 키워갖고 아 저 사람이랑 해야겠다. 그렇게 쓴 거야.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어느새요 또 3년 어떻게 키우냐. 하나 또 네 줄짜리 또 키우려면 3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3년 또 어떻게 기다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진상이어도 얘 끌고 가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기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냥 다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당연하지 이제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지잖아요. 근데 진짜 그 감사를 진심으로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나와 진짜 맞지 않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자르는 게 아니라 딱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로봇이 되셔야 돼요. 이성적 판단. AI가 딱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래도 없는 것보다 필요하네? 임페리얼이 들려면 필요하네? 그것만 보라 이거예요. 왜? 뭐를 위해서? 슈퍼드림. 나 임페리얼 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후원 싹 해버리라 이거예요. 싹 도와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떠날 것 같아요? 안 떠나요. 근데 내가 감성적으로 계속 띠까띠까띠까 했어. 싸웠는데 나 몰라 했어. 그럼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슈퍼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슈퍼드림이 있어야지 비유가 상해도 같이 가고 끌고 가고 그러면서 많은 조직이 생기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 그 사람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그래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하나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떨까요? 그 사람도 고마워서 또 어디 가질 않아요. 안착되지. 그래서 제가 저의 사업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와도 갈등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탈자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감성적으로 내가 기분에 상처를 받고 뭐 해도 후원해줄 건 싹 해버리거든. 미련 없이 그 사람이 후회 없이 그 사람이 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확실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정말 여기는 진짜 성공할 수 있구나. 그거를 심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배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이거 월 1억 버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잘할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요, 제대로 키우셔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제대로 키우는 방법이 무조건 다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강의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제 얘기가 여러분들은 지금 다 들리는 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해결해 줄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왜 근데 국장님은 왜 나를 좌우로 하나도 키워주질 않아?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내 라인에 맞게끔 제가 뭐라 그랬죠? 내 자신, 내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래 애터미를 성공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의 중심으로 냉정하게 레그를 그리면서 나는 이 사람을 빨리 키워서 밑에 파이어업을 시켜야 되겠다. 난 이 사람을 후원해서 빨리 키워야겠다. 요게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요 레그에 있는 사람은 요렇게 도와주면 되겠네. 요 밑에가 받쳐주니까 이 사람은 요렇게 도와주면 되겠네. 이 사람은 지금 밑에 이제 시작하고 이제 가입된 사람이면 이 사람은 요렇게 도와주면 되겠네. 그리고 저기 꼭대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이쪽에 어마하게 포인트가 막 1,000만 원 매출이 막 2천만 원 매출이 뜨니까 이 사람은 알아서 해도 되겠네. 요런 게 결국은 다 도와준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이 없으면 이 조직을 키우는 그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경험이 없으면 안 도와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한 줄이 빵 터졌는데 애터미를 잘 모르고 그냥 딴 라인 가신 분도 있고 다시 가입 탈퇴시켜서 밑에서 다시 하는 사람 있어요. 뭐 때문에? 수당 넣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당 넣어주는 거는 수동이잖아요. 한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막 500만, 1,000만 포인트가 뜨는데 밑에 수당 거기에서는 1,000만 포인트가 뜨면 우측에다 수당 못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냥 맞춰먹는 소비자라도 되라. 그럼 10% 캐시백 된다. 그랬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어떤 누군가가
아, 그럼 밑에 수당 넣어주고 여기서 팍팍 넣어줄 수 있으니까 밑에 탈퇴해갖고 너 밑으로 내려와. 그래서 탈퇴해서 내려온 사람도 있더라 없더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거요? 내가 아는 만큼 그게 들리기 때문에 막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아 미친 거 아니냐고 그걸 그 아까운 거를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애터미에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당장 6만 원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 내려오면 바로 넣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애터미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뭐가 더 좋을까요? 현실 눈앞에 보이는 6만 원이 더 좋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누가 나쁘다 멍청하다가 아니라 그냥 내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똑같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또 거꾸로 엄청 내성적이고 경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차라리 밑에 내려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상황에 이거는 애터미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로봇이 못하는 게 그거예요. 직감.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직감. 이거는 감은 로봇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딱 누구를 딱 만나면 아, 저 사람 관상 보고 관상, 눈빛, 목소리 요런 거 딱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좀 피해야 되는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 와, 저 사람은 엄청 착할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승질 정말 더러워 보인다. 이 느낌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여러분? 설명 못 하잖아요. 뭐예요? 그냥 느낌이잖아, 느낌. 직감.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직감이기 때문에 이 애터미 사업도 제가 한 얘기를 해드리는 강의는 현장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면서 접목을 시켜야지. 아, 왜 국장이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돼요? 이거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 정답이 없어요, 사업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니까요. 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파트너가 1 더하기 1은 2인데 아, 아니에요. 4라고요. 이랬어. 1 더하기 1은 4라 그랬어요. 그럼 맞다 그래야 돼요? 틀렸다 그래야 돼요? 그거 옛날에 진짜 종로에서 최낙견 단장님이 많이 하셨던 강의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맞아요? 4가 맞아요? 막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는 뭐예요? 2! 이러잖아요. 둘 다 맞다니까요. 막 이렇게. 사업은 내 파트너가 어떤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은 그 사람의 저 사람은 뭘 원하는지 저 사람은 뭘 생각하는지 이걸 잘 간파를 하셔야 돼요. 그 직감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그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애터미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 내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성장될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조금 성장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성공해야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성공은 하는데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파트너들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한 끗 차이인데요. 조직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고요. 근데 그 한 끗 차이가 아, 내 파트너는 어떻게 도와줘야지 좀 성장하지? 아, 요 사람은 요게 부족하네. 이런 거를 자꾸 이것도 노력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타고남도 있는데 그걸로 계속 관점을 보고 노력하다 보면요 좀 나아져요. 타고난 재능 있는 사람보다는 아니어도 세월이 이제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는단 말이에요. 그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관상은 50대 이후부터 나온대요. 그러면 그 관상의 50대, 제가 아는 대표님은 어떤 사람을 볼 때 항상 눈빛을 본대요. 그 눈빛이 흐리멍텅한지 반짝이는지. 근데 임페리얼님도 저 1년 8개월 지켜보셨을 때 저의 칭찬을 해줬던 게 뭐였냐면 아, 진아는 그 목소리, 에너지가 있다 이거죠. 목소리와 그 눈빛이 참 마음에 들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에너지가 있네. 그게 눈빛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목소리 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를 키우시고 직감 능력을 키우셔야지만 애텀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정리를 다시 해보자.